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라는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한참인 지금 메타버스를 자처하는 서비스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3D 아바타를 앞세워 너도 나도 메타버스라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의 조건과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메타버스 구현의 가장 근접한 회사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전략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메타버스에 관한 소식을 처음 전한 뒤에 그 뒤이어서 메타버스 하드웨어나 메타버스 컨텐츠에 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 키워드 검색량을 보여주는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구글 트렌드를 보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올해 3월, 4월쯤 검색량 절정을 찍은 다음에 급속히 떨어집니다. 우선은 3월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데 뭘까요? 바로 메타버스 게임으로 유명했던 로블록스의 상장입니다. 메타버스란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작년 10월쯤에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에서 이게 우리 회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긴 한데요. 그 뒤로 더 주목을 받은 게 바로 로블록스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주목을 받고서 올해 3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도 잘 됐어요. 지금이 상장 3개월 차인데 5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당시만 해도 이게 미래다. 글로벌 시청 톱 10에 드는 기업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장밋빛 미래를 그렸었는데 로블록스가 상장한 이후에 분위기가 다소 식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로블록스가 게임이라는 점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우후죽순 등장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대중한테 알려진 뒤에 사실 정확히 뭐다 이런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 좀 길게 이어졌잖아요. 가상현실인 것 같은데 또 그냥 가상현실은 아니라고 하고 돈을 벌 수 있네 없네 뭐 기계를 써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로블록스가 내가 바로 메타버스다 이러고 등장을 하니까 아 저게 메타버스구나 이러면서 로블록스를 본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게 그냥 게임인 거죠. 뭐 화려한 그래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캐릭터들이 뭐 사람 같지도 않고 현실 세계랑은 또 완전 다르고 말이죠. 여기에 뭐 주로 이용하는 건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 게임이구나 하는 그런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기업에서 또 너도 나도 저희도 메타버스 합니다 이러면서 말 많이 내놨는데 또 원래 있던 것이랑 비교를 해봐도 별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메타버스가 맞나?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영상에도 댓글들을 보시면은 뭐 그럼 리니지도 메타버스인가요? 이건 메타버스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좀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도 그냥 마케팅이네 이러고 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관심이 줄어들어 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대중의 관심이 좀 줄어든 거와는 별개로 대기업이나 정부는 여전히 메타버스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그만큼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저도 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타버스라는 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들을 좀 쭉 찾아보고 자문도 구해봤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는 엄청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요. 구글에 가시면은 구글 스콜라라고 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넣으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연구 논문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꽤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또 보면 2008년도쯤에 절정을 찍었고 또 2019년도쯤에 다시 많은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자들은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메타버스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이게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상상의 개념이다 보니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메타버스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1992년도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 이거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 소설에 등장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많이 차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묘사에서 연구자들이 메타버스의 포인트로 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고글이나 이어폰 같은 하드웨어를 통한 몰입감, 다른 하나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또 다른 세계입니다. 먼저 몰입감을 보면 이건 좀 하드웨어 영역이에요. 소설에 나온 고글이나 이어폰, 뭐 지금으로 치면 VR 기기가 되겠죠. 이런 기술을 실감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몰입감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말 그대로 가상도, 정말 진짜처럼 실감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VR을 비롯한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3D 모델링, 뭐 공간 음향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아무튼 메타버스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거의 완벽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완벽한 몰입이 있어야 메타버스가 완성이 된다. 이게 하나이고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또 다른 세계라는 부분은 메타버스 이퀄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단순화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구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와 가상세계를 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메타버스를 현실 세계의 반대로 보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란 게 뭐냐? 실감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는 현상 그 자체이자 그 결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세상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물리적 지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세계가 메타버스다 이건데요. 결합된 모습이 어떨지는 여전히 아직은 미완의 영역 혹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거나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처럼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요소들이 떠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의 가상현실처럼 완전히 우리 몸이 접속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각광받는 것들,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이런 거는 몰입감부터 조건이 맞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세컨드 라이프나 리니지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이나 PC로 보통 접속을 하니까 아무래도 현실과 가상 사이에 좀 거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디바이스, 하드웨어부터 메타버스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논문이나 연구자분들은 지금 존재하는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두고 이거는 유사 메타버스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페토, 포트나이트 같은 이런 유사 메타버스가 왜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투자를 받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분명히 이 서비스들은 아직 부족한 지점이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메타버스를 향해서 가는 중이다, 방향성은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받고 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를 완벽하게 구현한 곳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회사들이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가고 있고 또 기회를 찾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하드웨어들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몰입감을 갖춘 메타버스 서비스로 갈지, 아니면 그냥 아바타를 이용한 신기한 서비스에 머물지,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메타버스의 정의를 다시 두고 볼 때 진짜 메타버스를 가장 빠르게 구현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차례 정리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좀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페이스북의 비전을 가상과 현실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실현에 있어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유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모두를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감 기술의 핵심인 하드웨어 상당 부분을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현실과 상호작용할 재료인 가상세계 역시 페이스북이 구축하고 있죠. 메타버스를 이주할 현실의 주민들이야 이미 페이스북 이용자가 27억 명 가까이 되니까 이미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넘어서 사회를 만들어 둔 셈이고요. 저커버그는 2014년부터 이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는데요. 잘 만들어진 메타버스로 세상을 더 연결하고 개방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내놨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건데 2019년의 발언을 보면 저커버그도 메타버스라는 게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20년에는 가상현실이 대중화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2030년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VR 쪽에서 페이스북이 성과를 꽤 거두고 있어서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다, 이제 우리도 메타버스로 전환한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이게 겸손한 건지 냉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메타버스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완성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강화해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대표적인 메타버스용 하드웨어인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있죠. 성능이 워낙 좋은데다가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비슷한 스펙의 VR 기기에 비해서 $200 이상 저렴한 덕에 작년 10월에 내놨는데 한 분기 만에 11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초기에 팔려나간 속도랑 비슷한데요. 그만큼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VR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진동 알림, 그러니까 햅틱 기능이 있는 보조장치도 함께 제공을 해서 몰입감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좋다고는 하는데 완벽한 실감 기술 기기가 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이 사물을 볼 때 그 눈의 해상도가 거의 9천만 픽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큘러스 퀘스트 2의 해상도가 한쪽에 400만 픽셀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컴퓨터 스크린 정도 해상도가 되려고 해도 16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니까 몰입감을 주기에는 아직 그 400만 픽셀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예 가상현실 연구 조직인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을 만들고 6,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서 VR을 비롯한 각종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페이스북 직원이 4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15%가 넘는 인력이 지금 가상현실 기술에 투입이 된 거죠. 그 VR 말고도 또 다른 가상현실 기술 중에 하나인 증강현실, 그러니까 AR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아로 알려진 AR 안경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안경 하나만으로 몰입감을 높여서 가상세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가 목표라고 하는데 올해 말에 출시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근육 감지 손목 밴드 기술도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공개한 기술인데요. 뇌가 근육에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서 사람의 손동작을 읽어내는 그런 기기입니다.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의료 기술인 근전도 검사법을 활용한 하드웨어 장치인데요. 근육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서 가상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마우스나 조이스틱 같은 거 없이도 맨손으로 그냥 가상현실 세계 안에 사물을 조작하면 가상과 현실 간의 이질감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페이스북은 신경과 이제 근육까지 감지를 해서 가상세계 조작에 이용을 한다. 그래서 사람 몸 자체를 디바이스로 이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건데요. 몰입도를 최대한 높이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죠. 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이런 실감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소프트웨어 혹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컨텐츠도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27억 명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일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SNS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건 뭐 라이프로깅 메타버스라고 해서 실감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현실과 가상의 소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바타 중심의 SNS 서비스 호라이즌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페이스북 VR 기기를 착용하면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먼 거리에 있는 친구와도 아바타끼리 만나서 실감나게 대화하고 여행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VR 기기를 이용한 가상 사무실, 인피니티 오피스도 주요 콘텐츠입니다. 이런 가상 업무 공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만큼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물리적 제약이 많은 곳이 사무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인피니트 오피스는 자리만 잡고 앉으면 그냥 가상 모니터와 키보드가 눈앞에 떠오르면서 마치 사무실처럼 멀티 모니터상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요. 최근엔 여기엔 아바타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스페이셜이라는 서비스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손목 밴드와 같은 실감 기술과 함께 결합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친구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지하철에 앉아서도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은 거대한 메타버스 기업이자 가상 업무 공간 플랫폼을 판매하는 B2B 회사로도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스북이 준비 중인 암호화폐, DM도 메타버스 비전의 한 축이 될 것 같은데요. DM 그 자체가 실제감을 높여주거나 현실과 가상의 간극을 줄여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DM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현실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지갑과 가상 세계의 지갑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DM은 페이스북 메타버스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가상 세계, 예를 들면 호라이즌 안에서 뭔가 활동을 통해서 얻은 DM을 현실 세계에서 결제를 할 때 이용하고 또 반대로 현실에서 얻은 DM을 페이스북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구입할 때 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메타버스 안에서 번 돈을 복잡한 환전 절차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메타버스로 들어오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메타버스 구현에 가장 가까이 도달해 있는 기업, 페이스북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아직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를 완전히 구현했다라고는 할 수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일찌감치 메타버스의 핵심 조건인 몰입감과 실제감 구현을 위해서 VR을 비롯한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또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막 메타버스에 뛰어든 기업들이 손쉽게 페이스북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커버그도 VR 기술의 완성을 길게는 10년 뒤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관련된 소식들을 좀 꾸준히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